아이고,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지셨네. 하루 예, 사이에. 예, 예. 하루 사이에 좋아지셨어. 아, 제가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뜻하지 않게 예. 제가 이제 늙음하게 항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회 동안을 이제 빠른 시일에 국민을 계몽하고 이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국가규정 쇄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늙음하게 지난 5월 29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 나이에 결혼했으면 도둑이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특별히 6월 1일 지방선거, 어쩌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전국적인 그 선거가 이제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나라가 발전을 해야 돼요. 국민이 화합이 되고. 근데 이런 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나라가 망신을 떨고 국민이 분열이 되고 결국은 숨겨졌던 모든 그 비리가 드러나고 이러는 안타까움을 볼 때 과연 이런 선거를 치러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선거를 안 치르고 그냥 뭐 너들 멋대로 국민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해라는 어떤 그런 생각. 사실은 지금 국민 따로 정부 따로죠. 합의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선거 문화를 혁신을 해서 개선을 해서 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요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선거날 특히나 국민들 향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말 힘도 있는 그런 각성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선거가 특별히 공명선거라고 하는 정치를 넘어서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선거가 돼가지고 그것이 정치인이 탄생해서 정당들이 그 선거로 뽑힌 그 국민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더 앞장 세워서 정치인들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악순환이 이미 앞서 말한 평천 선생님도 말씀한 대로 이거 선거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또 국가 따로 지방자치제 따로 국민 따로 그 주민들 따로 이렇게 노는 회의가 올 수 있고 더 발전하고 더 화합된 그런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중요한 중심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거를 할 수 있다면 해야겠지만은 이 선거를 해서 더 나은 사회와 지역과 국가, 세계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새로운 선거의 방향을 제시해도 되지 않는가. 이러한 고민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예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바로 유신헌법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맞는 또 대한민국이 맞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로 성숙되어져가는 따라 헌법이 또 선거가 바꿔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정말 그게 막상 개판이 벌어졌고 정말로 망신한 경쟁대회 벌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뭐 중앙선관위에 가서 그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끌어내리고 그야말로 구속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 운동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성관이에 가보니까 그대 구호가 정말 웃겨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구호는 좋죠. 근데 이게 과연 아름다운 선거인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해졌는가? 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이 도대체 냉정하게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한 말씀 좀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선거 때문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가 부정이 여러 가지 얘기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오랫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도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는데 취해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내로남불 하면 안 돼요. 못한 건 못한다고 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에 취해서 뽕 맞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3개월이 그 사람의 대통령을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목적인 사람은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뽕 상태예요. 뽕 상태. 흰 와이셔츠 입고 폼 잡고 다닙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저기. 답답합니다. 선거가 앞에 와 있었으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 일거리가 있었는데도 거기에 아무 말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뽕 맞으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일단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래 것이 할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할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선거를 바로 잡아야죠. 말 한마디면 될 걸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인물이죠? 예? 누가 인물일까요? 인물? 인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안 했고 인물 대통령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은 민주 시대 아닙니까? 군주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주 시대, 봉건주 시대는 물론 임금이 인물이고 대통령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볼 때 인물이라는 것이 민주 시대에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 이거죠. 국민이 썩으면 썩은 정권을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미치면 미친 정권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니라 결국은 저는 우리 국민의 탓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부정권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호국 정신이 깨어있고 그 속에서 민족의 뿌리를 아는 민족 정신이 깨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 주인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었을 때에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올바른 투표를 통해서 믿음직한 지도자를 만들 것이고 절대 국민을 속이거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믿음직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안전한 나라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도덕 불감증, 안보 불감증,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는 사회 즉 불신과 불안과 불만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믿을 놈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전부 다 불안투성이 광화문에 나가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대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해라 뭐 반대를 뭐 찬성을 찬성 완전히 이것은 뭐 때로지 군중심리에서 놀아가는 분별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상태에서 이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지켜보지 않습니까? 뉴스에 안 나가죠. 뉴스에 내보낼 가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 어쩔 수 없어요. 지났어요 이제. 6일 이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앞으로 또 다른 선거가 치러진다거나 아니면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주인이다. 우리가 국민이 인물이다는 각오로 국민이 정말 맑아지면 국민이 맑은 물이 됐을 때 이 아래 것들이라고 하는 정치도 맑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15일 이 올해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가 그때가 21대군요. 24년 4월 그 10일경이 이제 또 22대 국회 선거가요. 그 전에 작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추문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또 3월 9일 날은 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오늘은 제8회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저는 근간에 이 또 앞으로 24년 4월 10일경에 22대 국회 선거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 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정말로 지역사회든 국가든 진짜 필요한 인재 인물들을 없어도 그 사람을 국민이 임기 동안 끝까지 질책을 하든 도와주든 협력해서 혼자 독식하지 못하는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실제적으로 뭐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은 민원의 차원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선거로 끝나면 안 되고 같이 행동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또 감시도 하고 경찰과 검찰에도 맡길 수도 없고 법원에가도 맡길 수 없는 국민이 아까도 말한 대로 국민의 주권 시대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길을 걷다 보니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뭐 이런 이제 구호를 붙이는 사람 후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양비론자라고 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양비론자. 근데 아닐 비자를 쓰면은 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다. 이런 게 되지만은 날 비자를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알껍데기 속에서는 하늘 나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념의 벽에 갇혀 있어요. 벽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관념의 벽에. 껍데기 속에서 하늘을 적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집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한쪽 날개로 하늘을 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념 대립이죠. 좌파리 우파리. 그 우파는 뭐 한쪽 날개, 왼쪽 날개만 가지고 날고 왼쪽만 가지고 살고 좌파는 왼쪽 날개만 갖고 이쪽 눈만 뜨고 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뭐 양날개 가진 새는 장애의 새로 돈을 뜨고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선거죠. 우리 대한민국 선거는
제 말이 뭐 비유가 좀 그렇다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면 그게 문제예요. 뭐 눈을 감고 하는 투표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팽가로 줄 세우고 나눠먹기 투표를 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 정말 두 눈을 뜨고 공정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표를 찍는 경우가 거의 뭐 100만 명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면 이게 선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정말 국민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된 소리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기 전에 평천 말씀을 좀 보탤까 합니다. 저 양비론을 말씀하셨어요. 좌우, 양비론. 많이 운이 좌니, 우니, 호남이, 영남이. 호남이, 영남이, 지역 말씀.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눈이 떠있다, 뜨고 다닌다 그래서 눈을 뜨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장님하고 똑같아요. 소경들 눈 하신 분들 있죠. 안 보이는 눈하고 우리 눈 뜨고 다니지만 그분들하고 똑같아요. 보고 있지만 다를 거 없습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니 우니 하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저지 그분들 제가 저거 하는 거 아닙니다. 눈뜬 장님들이에요. 어두워서 그래요. 불교의 중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좌도 보고 우도 보는 거예요. 이편 저편 좌도 좋고 우도 좋고 하는 게 중용이 아니라 중도가 아니라 중도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했는데 중도요. 좌우를 다 볼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중도예요. 눈이 제대로 뜨이면 좌우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눈팀 장님이기 때문에 좌니 우니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치라 그러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념대립, 지역대립 다 눈뜬 장님들입니다. 양쪽을 보지 못해요. 듣는 귀머거리. 예, 듣는 귀머거리. 듣는 장님. 단 그거예요. 마음, 몸 수행이 덜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고, 저는 좀 하나를 좀 극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라 해서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누군지 표현을 하고 하려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론이나 여러 가지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아주 가깝기 전에는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지? 이게 어디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어디 선거예요? 아니 아무나 뭐 내가 손으로 찍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선거를 잘한 겁니까? 그건 선거를 위한 선거죠. 모르고 찍는 거나 선거를 안 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거지. 알고 찍어야 선거가 되는 거지. 모르고 찍는 게 선거 안 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거지. 눈뜬 장님이죠? 예, 눈뜬 장님이 가서 푹 찍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작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국민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정치인이 부정 축제를 하면 올 재산 환수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독재인이 뭐니 하자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축제 올 재산 환수법을 만들면 정치인이 부정축제 안 합니다. 그 선거에 나오는 이유가 한 놈도 한 축에 한 사람들이 있죠. 좀 질납게 얘기를 하면 처먹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도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처먹으려고 나오는 놈들을. 그럼 어떻게 필터링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단해요. 정치인이 고위 공직자가 부정축제를 해서 걸렸으면 모든 재산 올 환수법을 만들면 간단합니다. 깨끗한 놈만 와서 정치를 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헤쳐먹은 놈들 다 사표낼 거예요. 저절로요. 그럼 선거요 꼭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다 좋은 사람도 올라가 있으니까. 필터링이 되어 올라가면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누가 있어요? 다 이권 때문에 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독재인지를 몰라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부정축제자 정치인을 올 재산 환수법, 예,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긴급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곁들여서 독재는 독재인데 국민 독재, 국민 독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어우 좋죠. 절대로 국민을 위한 독재는 예. 괜찮은 겁니다. 국민이 모든 것을 그걸 독재라고 주관할 수 하면 안 있고 되죠. 국민의 뜻대로 정말 제대로 국민을 속이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응징해서 절대로 허튼 짓거리 못하는 헛소리, 말장난, 거짓말, 욕심거리. 전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고 이혼율이 1위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도피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는 법이 있습니다. 결혼도 일종의 선거입니다. 선별하는 겁니다. 여자는 신랑감을 고르고 남자는 신부감을 고르는 것도 선거입니다. 근데 그 선거 기준이 잘못됐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거를만 보지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지 양심이 있는지 그걸 안 본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뭐 성격 차이래요.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가서 하룻밤 사이에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거기서 바로 절단이 나는 이런 결혼.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조상님이 주셨고 부모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재단을 하는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럼 결혼을 지속하느냐 이혼하느냐, 이것도 다 선거입니다. 결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이 선거 문화가 이 분별력이 있는 그것이 양심적인지 욕심에 넘는 것인지 인격적인지 감정적인지 이런 것을 놓고서 결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선거도 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 생활 자체가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매 순간이 분별력을 잃지 않고 책임을 벌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요. 저 식당이 제대로 양심을 지키는 식당인지 아닌지 보고 밥을 먹으면 그 식당이 절대 양심을 속이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박을 하는 놈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기꾼들, 도둑놈, 강도떼가 너무 많잖아요. 국민이 그런데 속여들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사기꾼, 도둑놈, 강도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짓을 하고 사기꾼을 한 것보다도 거기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가 있지 않은가, 허술하니까. 이게 투표에서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제대로 투표를 할 줄 아는 이 국민이 된다면은 절대로 그것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아동당하지 않는, 속아나먹지 않는 이런 국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국민 독재로 제가 이제 국민 독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국민혁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독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민을 무시하고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가 주인 행사하는 게 독재자고 독재이기 때문에 국민 독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 민주시대라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시대는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개념은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제가 이 국천이나 평천 두 선생님께서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은 민주보다는 이제는 국민이 실제로 권력을 쥐듯이, 물론 특별한 권력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부터 나오는, 그럼 또 헌법에 된 보장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상태에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민병대처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병대가 나오듯이 이 빈권 시대, 빈권주의,
혹은 민권대가 나와야 경찰 뭐 군인 또 국가의 지도자가 못할 때는 진짜 최후의 보례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자발적인 능력 있는 이런 활동과 조직들이 이제 필요해서 선관위에다가 선거를 맡길 게 아니라 민권대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게 선거도 국가가 정치가니까 맨날 부정선거니 뭐니 말이 많잖아요. 자, 이쯤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남놓고 기업자도 모르던 그런 낮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정치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 판검사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주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섬긴다 뭐 국민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통과 뭐 어쩌고 뭐 공정과 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이 해야 됩니다. 국민이 소통하고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뭔가 이 국민이 화합하는 그것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똑똑히 뭉쳐서 이 나라 주인임을 보여주는 국민혁명을 한번 완성해서 국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이 우리 명령을 따르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헌법재판소를 우리 국민 직속으로 줘라. 그것을 국민이 운영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책임자도 해결사도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이 당연히 헌법재판소를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작을 하는 것도 국민을 그럼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을 해서 선관위를 국민 시적 운영을 하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뽑고 국민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끌고 와서 너를 와봐. 그래가지고 국민이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는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그게 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이고 국민이 무시받지 않고 애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이 국민다워야 됩니다. 최소한 주인 정신이 깨어있고 기본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 기준을 갖춘 국민이어야지 해로서나 분가하게 줄 세우기 나눠 먹기 하고 세워놓으면 또 다른 옛날에 통일적 국민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약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오직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국력을 키워나가는 그 에너지로다가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똑바로 뭉쳐서 이제 말로 국민이 직접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민의 주권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청자들이나 어떤 국민들이 분명히 이거를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파를 해서 올해가 전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골든타임. 그야말로 단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는 국민혁명을 성공을 시켜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깨어날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기적을 더 이상의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아니다. 국민이 바이고 썩은 정치가 계란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깨어난다. 조선놈은 깨어나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누가 안 깨어나? 앞에 너무 있게 저주가 아무리 그 더러운 저주, 사악한 저주일지 몰라도 그거 우리의 연애수이잖아요. 천선민족, 동방예의지국 군자의 나라 국민이 그까짓 거 하나 못 깨어난다면은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여튼 공감을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이 하고자 한다는 뭉치면은 분명히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한 번쯤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예요. 평편님께서 국민이 깨어나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거에서 가장 먼저 깨어날 것이 지역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남, 호남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거 깨야지. 지역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역에 이념이 파고들어서 또 갈라놉니다. 아주 우리 뇌를 갉아먹는 아주 어둠의 씨앗이에요. 지역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역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호남 안에서 호남 이야기를 하고 영남과 분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놈은 악마의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남 안에서 영남 우째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새끼 악마의 새끼라고 얘기하십시오. 영남을 위한다면 말입니다. 호남에서 호남을 위한다고 떠들어대는 새끼 있으면 그 새끼 악마의 새끼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순화를 해주십시오. 어느 순환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마군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네요. 악마의 새끼가 아니라. 그 새끼 마군이 새끼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은요 절대로 악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은요 철저히 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호남 안에서 호남을 위하여서 소리치는 새끼가 있으면 그거는 마구니 새끼예요. 영남 안에서 영남을 위해서 하는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 마구니 새끼입니다. 분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호남과 영남을.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호남과 영남을 위한답시고 악이 선의 얼굴을 쓴 겁니다. 이것이 민족을 갈라놓고 나라를 갈라놓고 다 갈라놓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이다 악이다 참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선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양심과 이제 그야말로 인격이더라고요. 상식을 따르고 양심을 갖추고 인격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그게 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이 무엇인가 딱 보니까 종교를 빙자하고 이념에 빠지고 감정에 노예가 되고 욕심을 품고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죄가 없어요. 이념도 죄가 없어요. 근데 종교를 악용하고 이념을 악용하고 자신이 감정에 노예가 되고 욕심을 품은 자들이 꼭 이것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치고 있다가 이 말입니다. 거대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걸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이 스스로 선과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또 이것을 차별화해서 실행을 하고 국민의 도덕과 윤리 차원으로 승화시킬 정도가 되면 이건 사실 지상낙원과 같은 최고의 아마 세계 역사의 유토피아가 되죠. 최고의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모든 정치나 국가나 국민이 다 원래 바라던 일인데 오늘 이런 대화를 탁골공원 3일문 앞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이 3.1 독립 정신이 갖고 있는 그 본질된 자유라는 것, 또 거기에 따른 정의라는 것, 거기에 따른 또 독립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주적인 정신과 상과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과 선 중에서도 국민이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 줄 알고 스스로 그 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자주정신을 가져야, 그것도 훈련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평청 말씀한 대로 천성민족으로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자주적인 정신을 우리들이 포기하면 노예 근성이 되고 죄인의 근성이 되고 신민주의식 근성, 사대주의 근성, 완전히 종속주의가 되고 친북이니 종북이니 뭐 중북이니 미북이니 뭐 미국을 따르니 친민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우리 3.1 독립정신은 그걸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선악간에 판단해서 이제 선과 악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주적인 정신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가치관을 높여하고 그 가치관을 이제 실천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작은 과제가 하나가 선거 문제인데, 이런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헌법에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5.18을 헌법 안에 집어넣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자주적인 삶을, 자주적인 정신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과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국민 양심법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알려왔습니다. 뭐냐?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반역이다. 양심을 속이면 역전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민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반역자는 삼족을 멸하는 것이고 역전자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이 법이 있는데 걔들이 헌법을 만들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묻을 받겠습니다. 자기가 찍은 그 사람 국민이 감시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국민 그 표를 찍은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 윤석열 찍었습니다. 최재형이 찍었습니다. 이번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너무 많아요 후보가. 그래 모르겠다. 그냥 쭉 찍었습니다. 거시기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람들 뚝 들어가세요. 잘못하면 제가 책임지고 당신들 심판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내가 뭔가 쓴소리, 된소리, 심판의 소리 할 때는 내가 찍은 그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찍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 당신들이 찍은 그 사람을 똑바로 정치를 하고 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채찍질을 하세요. 저를 드세요. 아주 평척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찍은 사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뭐 정치인만 책임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찍은 사람 내가 책임져야 그 표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찍은 것으로 끝을 내죠.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평척해서 말씀하신 거 그겁니다. 바로 내가 찍은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이제는 정말 거지근성 선거 때문에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디 가서 손 벌리고 거지 새끼처럼 말하면 표를 구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당선이 돼갖고 국회로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도둑 신부가 돼버려. 만날 수가 없어. 언제 만난 시기야? 맨
헛공약이나 해대공약에 공약하면 뭐합니까? 지켜진 공약이 없는데 한 번도 큰 틀에서 작은 거 말고요. 작은 거 뭐 또 몇 푼 준다 뭐 이런 거는 기업적인 것이고, 말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국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어야지. 못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이 양반도 나라답게 정의롭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적폐청산 혁신 못하니까 자기가 그걸 당했잖아요. 큰 틀에서 이뤄야 할 대의와 명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의와 명분은 분명히 저희가 명심을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잘 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의와 명분은 상식과 공정과 화합입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식에서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고 화합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책임져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과 국가, 또 국가와 국민은 또 하나인 것처럼 이제는 지도자도 국민도 일심동체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진정한 한민족의 공동체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정말 동고동락을 넘어 동생 또 동사할 수 있는 일편단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평천 선생님 결혼식에 참 주제인 것처럼 이 무궁화 꽃이 피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무궁화 나무에 꽃이 피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꽃이 피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 때 아까 선거 말씀하신 게 답답한 게 있어서 마무리를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교육감 선거였어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교육감 선거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선거인데도 많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죠. 사실 교육은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잊혀져 있어요. 교육감에 누가 나오는지. 더구나 당의 표시가 안 되니까 또 관심 밖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국민이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국민이 깨어났으면 이것을 읽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번에 교육감 선거구나.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네. 단체장보다도 이 중요한 교육감 선거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이슈화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것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교육감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분이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하소연을 들어봤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말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쓴소리 한마디를 못한답니다. 쓴소리 한마디 했다 하면 바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부모가 돛다같이 달려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막 입에 담지 못하고 욕을 해대고, 왜 우리 애 보고 쓴소리 했느냐. 아니 제자가 잘못하면은 선생님이 쓴소리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 정년이 20년 지나면 연금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20년만 잔 사람을 무조건 퇴직을 한다 이겁니다.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이거 어째요?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제 교육감 정보가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바로 서는 그 자체가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맡겼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믿고 맡겨야지 말입니다. 아니, 부모가 쫓아가서 선생을 자기 자식 보는 앞에서 막 쌍욕을 해내고 막 이렇게 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무궁화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 김진명 작가가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핵폭탄을 갖다 상징화시켰어요. 그건 실수한 겁니다. 김진명 씨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내가. 왜 무궁화꽃이 핵폭탄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이상한 오징어 게임이나 영화가 이제 세계를 강타했는데 거기서도 무궁화꽃이 폈습니다는 게임이 죽음의 게임이 됐어요. 이건 아닙니다. 않습니까?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군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뭐 기독교적으로 막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 천심이 믿을 수 있고 민심이 따를 수 있는 양심. 그 천심과 양심과 민심이 하나로 조화되는 그 상태를 저는 무궁화로 배웠어요. 무궁화. 그래서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합니다. 그게. 천심이 믿을 수 있고 민심이 따를 수 있는 양심이 드디어 회복이 되고 바로 서서 이 세상에 희망을 열고 평화를 지키는 당황. 저는 이거를 이제 무궁화라고 알기 때문에 무궁화꽃이 폈습니다에 제가 화두를 걸고 30년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참역사가 부활되고 세문화가 창조되고 동방의 동굴이 밝혀져서 무궁화 동산을 완성하는 이 사명에 저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돈 벌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여기 호선도선 뭐 개인적으로 뭐 등 따숩고 배부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 나라의 얼빠진 나라의 얼을 깨워야 되고 양심이 마비된 사회의 양심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돈벌이가 안 되는 길일지라도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온 것인데 하늘이 무심치 않고 정말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양심을 회복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앞서간 이제 선열들이 계시고 애국 선열들이 계시고 호국 영령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영향으로 올해가 광복 77주년. 정말 올해 저도 30년의 이 고생길 여기에서 정말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발전해지면서 우리 애국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느님의 보호사. 좀 우리가 말이에요. 영남이니 호남이니 그런 지역 갈등 없어지고 좌판이 우판이 이념들이 정상하고 부정부패 사라지고 당파 싸움 없어지고 공직기강 쇄신되고 그래서 정말 국민이 정말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벽과 보이지 않는 모든 벽들 우리 벽들 그 이념의 벽, 관념의 벽, 벽이 얼마나 많아요. 남녀의 벽, 노소의 벽 이 모든 벽들이 이 모든 늪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난 이런 이제 이 상황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선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잘못된 삶인지 잘된 삶인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노예인지 구경꾼인지 해결사인지 이런 식으로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매일매일을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서 달력에다가 X표, 잘못했으면 X표, 잘했으면 동그라미 표를 그 선거 문화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주시면 이 나라가 정말 잘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뭐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말하자면 이 인생이 되고 개개인의 인생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어때요? 선택한다는 건 우리 매일매일의 선택인 것처럼 선거도 선택이기 때문에 선거와 같이 우리 인간을 가볍게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무게이시 가치이시 또 결실 있게 살라고 좀 천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뭐 앞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조상들이 또 살았던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작은 징검들처럼 이런 대화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중대한 고민을 우리 국민도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오늘 선거에서 꼭 당선되신 분들, 우리 말들을, 또 국민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는 100년을 하든 1000년을 하든 이게 도토리 모여 이게 쳇바퀴 돌고 또 기재기가 되고 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심국가가 될 만큼 이제 우리 발전해야 합니다. 도약해야 합니다. 비약해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민족의 그 정신뿐 아니라 그 민족의 정기, 민족의 정원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아름답게 선거의견에서 아름답게 했다는데 행복하게 그거 그대로 해야 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는 오늘 선거 얘기로 이렇게 됐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잘해야 됩니다. 3개월을요. 그 3개월을 대통령 되었다고 그 기분에 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3개월을 바짝 일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지난 문재인 정권을 보면 또 뽕 맞고 취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와이셔츠 입고 딱 그거 보입니다. 커피 들고 나오면 뽕 맞고 그거 보여주려고 식판 들고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뿜어내야 돼요. 그게 5년을 말해주는 겁니다. 빨리 뽕에서 헤어나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데 언뜻 생각나서 이것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국민 여러분도 해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정신 그잖아요. 다 그래요. 근데 노무현정신이 뭔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죠. 그 모든 비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종로 국회의원 나왔을 때 따로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 있었어요. 하로동선이라 그러죠. 여름날에 화로요, 겨울날에 부채라. 그래서 안국동에서 만났어요. 그때 인사동에서 그냥 암행어사, 저승사자, 염라대왕 노래할 때니까 찾아갔죠. 그 노무현 대통령 사르게 했디, 오빠를 했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언뜻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대화가 졌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개보다 못한 놈들이 많냐? 개보다 못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냐? 최소한 또 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개는 배신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 같은 놈들하면 욕이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말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개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개 같은 것도 아니고 개보다 나은 사람, 개보다 나은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 노무현 정신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그 화두가 사람 사는 세상이었어요. 내가 이제 같은 그당 살아계실 때 저는 인사동에 있었고 외양암동 사무실 때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죠. 예수님도 부처님도 노무현도 결국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상 끝.